대한제당 평균 단가가 4,200원 또 어떻게 나오는 거지? 대한제당의 평균 단가가 4,200원이라고 이게? 어디서 물리신 거지? 대한제당 4,200원에 가지고 계신 거면은 1년 가까이 이거는 이미 1년까지 홀딩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 시장에 1년까지 투자를 안 해요. 자, 핫장님 마이너스 4% 왔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봐요. 이게 문제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자, 5월 8일 매매 좀 준비해볼게요. 지난주에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죠. 고용지표가 괜찮게 발표가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신 것처럼 아셔야 되는 거는 고용지표는 계속 좋았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제 강한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떨어졌던 건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표현주님, 설탕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설탕 시세가 많이 오르면 이제 뭐 국제곡물 관련주들 또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국제곡물 관련주들이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지수가 갭상승 출발할 때는 사실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상승이 나올 텐데, 그 안에서 개별 업종보다는 좀 시총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라운텍이죠. 라운텍도 관심 종목 놓겠습니다. 애플이 6월달에 400만원짜리 헤드셋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MR 관련 기술이 적용된 건데, 그래서 그게 흥행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메타버스 관련주, MR, XR 관련주가 시세가 나올 수 있고, 그중 하나가 라운텍이에요. 현재 차트가 가장 잘 만들어져 있는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우리 무릉도원에서도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뭐 사실 9,000원부터 계속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000원 갔을 때도 안 팔았어요. 2배 갔을 때도. 저는 이거 연중에는 24,000원 보고 있는 종목이라. 자, 장 시작했고요. 시장 출발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바로 좀 보겠습니다. 설탕 가격 이슈로 이제 대한제당이 한번 급등을 주고 있고, 자, 일단 대한제당 관심 종목으로 놓고 요거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한번 추가 좀 해놓을게요. 설탕 관련 이슈로 대장주로 움직이는데 얘도 3,600원 위로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서 장 초반에 나올 수 있는 이 윗꼬리 구간 소화하고 거래량 양봉전환 됐을 때 상단으로 돌파 흐름 나오면 매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 안 나옵니다. 바이오 관련주가 2거래 3거래 연속 강세장이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 아니죠. 바이오가 연일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 주에 뭐 종가에 바이오 사신 분들은 지금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대한제당 뚫어낼 거 뚫어냈네. 자, 대한제당 우리 지금 이 구간 좀 보면서 3,630원 부근에 일단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대한제당. 자, 대한제당 그냥 3,650원 근처에서 시장가로 매수해주세요. 3,700원 전후로 일단 분할 매도 보면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합니다. 자, 대한제당 일단 3,700원 3,725원까지 상승 한번 주고 나서 윗꼬리 구간 차익 물량 소화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한 차례 상승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추세 훼손하지 않으면 이 파동 3,750원까지 1차 파동의 상승 끝점을 만들면 오버슈팅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제곡물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흑해 곡물 협정이 아마 5월달에 지금 마무리가 되죠. 연장이 안 되면은 5월 중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수출기를 막습니다. 틀어 막아요, 흑해를. 그러면은 뭐 대한제당, 한탑 이런 종목들 다 한 번씩 상한가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식량 생산국이긴 한데 실제로 그걸 틀어 막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예상하기 어렵긴 하죠. 자, 일단 대한제당 우리 3,700원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데 1차 익절 못 나가신 분들 1차 익절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밑에서 다시 잡으신 분들이나 그냥 기다렸다가 3,600원 눌림목 잡으신 분들 모두 지금 수익권이에요. 자, 3,710원 위로 1차 목표가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가져가도록 합니다. 자, 덕양산업도 자리 괜찮게 나왔는데 급등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 갭상승 대비 괜찮은 종목들이 많네요. 라운텍도 계속 우상향을 주고 있고, 이게 라운텍은 근데 오늘이 아니어도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긴 해요.
애플이 어닝 사이즈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또 상반기에 400만원짜리 메타버스 헤드셋을 출시하기 때문에 라운텍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상단 상향 돌파 나왔으면 지금부터 이제 오버슈팅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라운텍 일단 뭐 10% 정도 올랐는데 잡으신 분들 있으면 익절 대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제당 매매 중이신 분들은 3,700원 전후로 넉넉하게 익절 보시고 나머지 잔량으로만 2차 목표가 3,750원 상향 돌파하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수가 갭상승 출발하면서 한 1,700 종목들이 다 양봉으로 뜨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종목들, 특히 대한제당은 오늘 수급이 쏠릴 만한 명분도 있고 또 이제 흑해곡물 관련주에선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제당 일단 당일 고가 위로 돌파 흐름 만들어가고 있고요. 딱 이 구간이 이제 직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열리면 오늘 2차 목표가는 4,000원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우리 상향 돌파 나온다는 가정하에 3,930원까지 가져갈게요. 자, 대한제당 당일 고가 돌파했고요. 직전에 3,765원이 저항권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물 부담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4월 28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깔려있는 악성 매물이 상당할 수 있어요. 악성 매물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본전에 그냥 탈출 물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면 대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오버슈팅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넉넉하게 익절 보고 나머지 잔량 수익 보존 관점에서 대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용지표 호조로 시장이 갭상승 출발을 했다고 해서 지금 뭐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나 이런 걸 모아가야 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 주 이제 내일 바이든이 여당과 야당 대표진을 만나서 회의를 하죠.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부채한도 협상이 제대로 안 끝나면 6월 달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그 큰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번 주 혹은 오늘 시장 반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좀 미리 잡아놓으면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갭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지난주랑 크게 다르진 않고, 또 중요한 건 지난주에 우리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관련주들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흑해곡물 개별업종 종목들 혹은 뭐 반도체 2차전지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를 때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이 나오기 힘들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똑같이, 목요일 방송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은 치매 관련주, 알츠하이머 관련주들 그때 급반등 나올 때 뭐 종가에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흐름 나올 때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연속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주식시장 과거 빅데이터상 알츠하이머 관련주가 제약바이오의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 포트에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근데 그럼에도 사신 분들이 있긴 할 텐데 뭐 아예 안 갈 건 아니니까. 근데 당장은 안 가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대한제당 이제 윗골이 달리면은 진즉이 달렸을 자리긴 한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몇 차례 더 위에 문을 좀 두드리러 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할 익절을 넉넉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상단을 좀 뚫어내려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러 번 실패하게 되면 결국에 실망 매물이랑 투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로 좀 급격하게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로. 그래서 넉넉하게 익절을 봐두시고, 우리가 평단이 3,630원 정도 되니까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요 자리 이탈하면 정리를 해도 우리가 위에서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익으로 마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반대로 시장 대기자금이 들어오면서 2차 급등 사이클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우리 2차 목표가 3,930원 부분까지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단 돌파 나왔고요. 대한제당 지금 우리 매수가 대비 그래도 한 5% 이상 수익 중인데, 자, 아직까지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분할 익절 넉넉하게 보시면서
5% 이상 수익권 상승 VI 체결. 나머지 물량은 2차 목표가 오버슈팅 구간 한번 잡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제당 7% 이상 수익권, 8% 이상 수익권 올라오고 있는데 2차 목표가 뭐 기다릴 필요 없이 분할 익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딱 이렇게 이 구간 뚫어내니까 이 위로는 시장 대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거래량 급증하는 거 보이죠? 시장 대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2차 급등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 뭐 망설일 필요가 없죠. 수익 실현으로 대응하면 된다. 대기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에 가버린다. 대한제당 평균 단가가 4,200원 또 어떻게 나오는 거지? 대한제당의 평균 단가가 4,200원이라고 이게? 어디서 물리신 거지? 대한제당 4,200원에 가지고 계신 거면은 1년 가까이 이거는 이미 1년까지 홀딩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 시장에 1년까지 투자를 안 해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시절에 삼성전자 3만원일 때 사놓고 장투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 장투의 성공 사례가 사실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종목 대비 장기 종목에 대한 손익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자, 핫장님 마이너스 4% 왔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봐요. 이게 문제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1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본전 탈출한다는 마인드로 이게 남자라면은 상한가에 잠겼으면 내일 갭상승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내일 정리를 해야죠. 1년 기다렸는데 이자는 나와야지 솔직히. 자, 오늘 그럼 시장 좀 체크하면서 마무리 준비를 좀 해볼게요.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한가 종목 저희가 잡아드렸고요. 대한제당은 기술적 분석과 이제 또 흑해곡물 관련 이슈 그리고 설탕 가격 이슈를 통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1차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매수를 했고 매물대 소화하고 나서 2차 급등 나오면서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오르는 종목들 보면 뭐 덕양산업 자동차 부품 주고 실적 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죠. 한일사료 마찬가지로 흑해곡물 관련 주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 종목들 오르는 거 보면은 우리의 예상대로 바이오테마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 주에 지금 오르는 종목들 보면 뭐 지에너에너지, 리튬 관련주, 2차전지, 소재주,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지에너에너지, 크리스탈 신소재 다 2차전지 세부 테마죠. 그래서 2차전지가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빠르게 반등할 테마다. 그래서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은 포트에다가 넣어 두셔야 된다. 이 점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도 오후에 2차전지 관련주 계속해서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그린텍도 지난주에 매수를 해놓고 계속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볼 거는 실적 발표 직전까지만 자동차 부품주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언제든지 상승 추세를 보면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제당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 같은 시간에 뵐게요.